자요. 과실수취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거기 보면 229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점유자와 해복자 간의 관계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토지가 단계동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단계동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갑이죠.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미국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을이 있죠. 을이한 사람이 여기서 점유자죠. 점유를 해가지고 여기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500만 원을 지출을 했고요. 수익을 3천의 수익을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가요, 기국을 하죠. 기국을 해가지고 내 땅 돌려달라. 이것을 뭐라 하냐? 회복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회복자는 소유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회복자가요, 점유자한테 내 땅 돌려달라. 회복자와 점유자 간의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점유자가 일부러요, 목적물을 멸실하고 훼손을 시키거든요. 이때 손해배상을 얼마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내가요, 을이 남의 땅을 농사 짓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수익을요, 3천만 원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 수익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알겠죠? 이 세 가지가 문제란 말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201조인데요. 이것을 과실수취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실수취권. 그럼 봐봐. 과실을 만다, 수취한다 이 말이죠. 수취한다고 하는 것은 점유자가 과실수취 얼마 했죠? 지금 얼마?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에 대해서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니까요, 수익한 3천만 원, 취득한 3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안 한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갖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과실은 뭐죠? 과실은 천연과실이 있죠. 천연과실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 것을 천연과실이라고 하죠. 그러면 젖소가 우유를 생산하는 것. 그다음에 법정과실이라는 것은 뭐죠? 법정과실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또는요, 집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것을 법정과실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용이익은 뭐냐면 임대체간이 끝났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임대체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사용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게 과실수취라는데요. 그럼 과실수취는 누가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선의 점유자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의 점유자.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뭐냐? 선의자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죠. 오신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이 정당한 근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자기가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오신을 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본권은 뭐냐면 본권은 과실을 수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도 하고 사용수익도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물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건이 이렇게 있어. 물건은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여기가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요, 점유도 하고 사용수익도 해야지. 그래서 과실을 수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도 하고 사용수익 찾아보면 점유권은 점유하지만 사용수익은 안 하죠. 소유권은 사용수익하고 점유도 하고 지상권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안 되죠. 전세권은요, 점유도 하고 사용수익하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지 용익물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도 하고 사용수익도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여기서 본권은 소유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채권법에 임차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오신했다 이 말이죠. 이걸 선의 점유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전세권자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전세권자라고 오신했다. 전세계약이 무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세권자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경우냐?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술이 만취가 된 거예요. 그럼 술이 만취가 된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무효잖아요. 무효.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닌데 여기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닌데 을은요,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을 했을 때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자기는 소유자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소유자다 아니다? 아닌데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을 뭐란다? 선의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 선의 점유자가 과실수취.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악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다 없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고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으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면 대가를 또 보상해야 돼. 자기의 잘못으로. 그러면 잘못 없이 과실 없이 과실을 수치를 못하면 대가를 변상한다, 배상한다, 안 한다, 변상한다, 안 한다, 대가 변상이 없지만 과실로 수치하지 못하면 대가 변상을 해야 돼. 과실 없이 수치하지 못하면 변상을 안 해도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악의점유자는 판례가 누가 악의점유자냐? 여기 악의점유자는 먼저 폭력에 의한 점유자, 폭력에 의한 점유자를 악의점유자로 봐. 그 다음에 또 뭐냐?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점유자. 이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자주점유, 타주점유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점유자가 패소하죠. 그럼 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악의점유자를 보죠? 소제기. 그래서 점유자가 패소시 언제부터? 소제기시부터 뭐로 본다? 악의점유자를 보죠. 이 악의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수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로 봐.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면 소제기시, 패소시가 아니에요. 소를 제기할 때부터 악의로 봐. 그러면 소를 제기할 때부터는 뭐를 보도한다?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선의점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뭐 이런 것은 뭐 법이라고 보기도 힘드니까요. 한번 봅시다. 229번은요. 229번 뭐라 나오면 민법 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선의는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의라고 하는 것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본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권은 뭐를 얘기한다? 그다 써 4개. 뭐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시험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오늘 배운 데까지 있죠? 오늘 배운 데까지에 대해서 가로넣기로 볼 거예요. 알겠죠? 가로넣기도 다 나온 거 아니고요. 그냥 꼭 그렇게 꼭 놀리지 마세요. 알겠죠? OX로 나올 거예요. OX로. 알겠죠? 그러면 이지선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50%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봐봐. 내가 항상 얘기지만 일단 이론을 듣고 이론만 100번 들으면 필요 없어.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문제 풀고 있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어. 근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론이 이해가 되려면 한참 걸려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를 풀었다고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냐? 암기를 해야 돼. 암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암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그건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안 보면 암기가 안 돼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요. 점수가 좀 적게 나오잖아요. 점수가 적게 나오면 적게 나왔다 해서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월달 됐잖아요. 점수가 적게 나오면 3월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남들이 맞는 것만큼 맞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작년에 공부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지금 그 사람이 작년에 공부하고 안 하고 뭐가 중요해? 지금 올해 2016년이 중요한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자꾸 자기를 방어해.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방어하고 작년에 죽었던 시어머니가 다시 살아서 오고 막 별로 있단 말이죠. 그런 거 필요 없죠. 우리는 올해 시험 보는 것이고 이미 같이 지금 같은 라인에 서 있는 거잖아요. 서 있으면은 그것은 뭐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작년에 했냐니 그런 말은 절대로 하고는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래 공부하는 사람보다 작년에 공부 시작한 사람이 훨씬 더 성견 지명이 있는 거죠. 어차피 자격증을 넣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고득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정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이걸 보고 그걸 냉정히 보고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걸 딱 잡아야지. 자꾸 자기를 위로하면 안 돼요. 공부는 그러면 절대로 진전이 없어. 학생들 보면 자꾸 자기를 위로해. 나는 이번에 일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죠. 왜? 지금 3월이잖아요. 3월이면은 3월에 맞는 수준을 갖추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클래스메이트인데 저 사람 이 정도 수준이 있네. 나는 이제 여기인데 여기보다 이제 왔으면 여기잖아. 밑이잖아. 밑에 지하잖아요. 그럼 지하인데 나는 아직도 지상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이 정도네. 그러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자꾸 여러분 위로 하면 안 돼요. 자꾸. 그것은 전혀 자기한테 도움 안 돼요. 여러분 10월 29일이 되면 너무나 냉정하게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런 변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알겠죠? 그런데 어른들이 자꾸 이런 변명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체면이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은 안 돼도 지금 문제를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까지 배운 데까지 하면은 이게 몇 문제냐면 한 지문이 5개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200개가 40문제예요. 알겠죠? 우리가 40문제 보잖아요. 40문제는 200개 지문이에요. 200개.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약 한 60문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물론 60문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왜냐면 많은 양인데 그 정도를요, 우리가 최대한 내가 한 두세 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되죠. 알겠죠? 그리고 시험에는 성적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실력이 돼요. 이게 관심을 안 가지면 실력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되면 지금 그 강의 이런 거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시간을 내가지고 짬을 내가지고 한 번이라도 강의를 더 듣고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좀 올린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습관이거든요. 공부는 습관인데요. 습관이 경쟁이 없는 습관을 하게 되면 3월달의 실력이나 5월달의 실력이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강의를 듣는 데는 편한데 점수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습관이니까요. 습관이니까 지금부터는 뭐냐면 3월달이잖아요. 지금부터는 경쟁을 중심으로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합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꼭 이렇게 좀 경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왜 안 나왔는가 고민 한번 해보고 와가지고 상담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본다 이 말이죠. 그건 그렇고, 자요 더 저쪽하면 선의점이라면 과실 수주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하면은 오신할 만할 정당 근거 가로 묶어 거기다가 뭐라 쓰냐?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써.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230은요.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고 과실 수치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봐봐. 형 당연히 우리 갑의 땅을 농사지어가지고 수익을 올리면 당연히 갑한테 손해겠죠. 그럼 손해면 우리는 그 손해를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실을 수취한다고 돼 있잖아요. 수취한다면 내가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231. 선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은 법정 과실, 그 다음에 천연 과실, 사용이 바로 뭐죠? 232번이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사용 동그라미, 이득 동그라미, 사용 이득이죠. 사용 이득도 과실이죠.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233번 봐봐. 우리가 지금 그 233번 보면 한자 돼 있죠. 한자 그 과실이 뭐냐? 과실이 그다서 귀책 사유 이렇게. 귀책 사유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봐 여기에서 과실은 뭐냐면 과실은 한자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여기서 한자는 이렇게 과실이죠. 이렇게. 이건 이렇게 과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자가 지금 다르죠. 이건 고의 과실할 때 과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조문을 우리가 이제 그 작년에 민법 조문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법에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죠. 물론 뭐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한번 개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개정에 뭐가 들어가냐면 한자 표현이 있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과실 그러면 다 과실인 줄 알지 누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과실하고 지금 여기 233번에 나와 있는 과실하고 한자가 다르잖아요. 이때의 과실은 귀책 사유로서 과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 그냥 한글로 쓰면 다 과실이니까 의미가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자어를 병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선의 점유자는 이때 과실 수취권 할 때는 과실은 뭐죠? 저거죠. 사과배. 알겠죠? 과실 수취권 할 때 과실은 사과배를 수취할 수 있으나 그에게 귀책 사유로서의 과실이 있을 때는 무슨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234 악이죠? 악의 점유자는 이익의 이자
를 붙여서 반환한다. 이자 또 써 플러스 손해배상.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악의 점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취한 과실의 반환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과실의 대가도 뭐를 해야 돼? 보상. 그래서 책임 있는 사유 가로를 묶어. 책임 있는 사유 가로를 묶어. 그다 써. 잘못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 잘못 없이 여기 과실 없이 여기 있죠. 수취하지 못한 경우. 잘못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 반환 X. 반환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대가 보상 X. 죄송해요. 대가 보상 X. 반환 X가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 없이 수취하지 못하죠. 그러면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으로 과실로 만약에 뭘 못했죠? 그러면 수취를 못했죠? 그럴 때는 악인은 뭘 한다? 대가를 보상해야 돼요. 잘못 없이 수취를 못했죠? 그러면 아무리 악이라고 할지라도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죠? 그 말이 중요해. 책임 있는 사유, 그건 과실로 해요. 근데 과실 없이, 잘못 없이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36. 타인 소유물을 권한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면은 악의의 점유는 이익의 이자. 맨 끝에 지연 손해금을 손해동남이 손해도 배상한다. 이렇게. 그렇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여기 234번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237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자. 이건 봐봐. 여기서 우리가 채권법이 나오는데 과실수취권이니까 여기에 나온 거예요. 과실수취권이니까. 그럼 이거 뭐냐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채권법에 나오는데 이게 갑하고라고 그랬죠. 이것을 매도인이라고 그래. 매도인. 이 사람을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냐? 여기가 5월 1일이 뭐냐? 인도란 말이야. 인도 5월 1일. 항상 봐봐. 아까 내가 과실수취는 뭐라 그랬죠? 점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사용 수익이라고 그랬죠. 일단 점유를 해야죠. 점유란 말이 바로 인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기준이죠. 5월 1일 갑이 을한테 건물을 인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5월 1일 인도하기 전까지는 매도인. 인도하고 난 후에는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기준이에요. 인도가. 그런데요. 인도하기 전에 을이 여기서 3월 1일에서 잔금을 줘. 잔금을 줬어. 3월 1일 날. 잔금 날짜까지는 매도인. 잔금 날짜 이후는 매수인 이렇게. 그러니까 인도 전에 잔금을 줬다. 잔금 날짜까지 매도인, 잔금 이후는 매수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요 7월 1일. 여기에서 잔금을 줘. 이 을이요. 물건은 5월 1일 날 받았어. 그럼 건물을 5월 1일 날 받았으면 자기가 월세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여기서부터 월세를 받죠. 받는데 잔금 1억 원은 7월 1일 날 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잔금 1억 원만 주면 안 되잖아요. 1억 플러스 뭐까지 줘야 돼? 이자까지 줘야지. 그래서 이것을 잔금을 나중에 주죠. 나중에 잔금을 줄 때는 받은 날부터 뭐까지 줘야 돼? 이자까지 쳐가지고 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1억, 잔금 1억 플러스 이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특별한 237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이렇게 돼 있죠?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가 수송한다? 매도인. 그런데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뭘 했다? 완납. 여기 완납했다. 잔금을 완납했죠? 그러면 그때까지 그 이유는 누구? 매수인. 그 이유. 그래서 그 이유를 줄고 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 이유. 알겠죠? 제가 대금을 완납했죠? 완납한 이유. 알겠죠? 그래서 누구? 매수인. 이렇게. 238은요.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죠? 그럼 매매가 취소되면 238은요. 여러분요. 참고만 해 그냥. 거기다 참고로만 써요. 이건 사법고시 한번 나온 것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봐봐. 우리가 계약이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매수인이 선의인 거예요. 그럼 매수인이 선의이다? 그러면 선의니까 수취한 과실은 반환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똑같이 매도인도 잔금 받는 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잔금에 대한 매도인도 만약에 선의라고 해봐. 그럼 매도인도 잔금에 대한 이자가 과실이잖아요. 과실. 법정 과실이잖아요. 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법시험에 딱 한 번 나온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239번은요. 저당권의 효력은 이런 봐봐. 그러면 저당권 동그라미 하고요. 거기다가 뭐라 쓰냐? 점유 X라고 써봐. 점유 X. 여러분 저당권은 점유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과실 수취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 뭘 한다? 압류 동그라미 까맣게 된 거. 압류를 했다는 것은 이제 경매를 청구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압류한 후에는 저당권자가 월세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빌려준 돈이 1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1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1억에서 공제에 나가는 것이요. 공제. 알겠죠? 그것을 이렇게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40번 우리가 얘기했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죠. 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악의로 본다? 소제기 시부터. 그 다음에 241이죠. 이건 법조문 그대로예요. 악의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과실로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 대가를 보상한다. 과실로, 그랬죠. 과실로. 거기다 동그라미에 과실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과실 없이 앞에도 한번 했었는데 과실 없이 그렇게 하고 옆줄 긋고 대가 보상 X. 과실 없이 그러면 대가 보상 X 이렇게요. 대가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과실이 없을 때는. 됐죠? 그런데요, 밑에 봐봐. 폭력 동그라미하고 폭력에다 밑에 와서 은비.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가로먹고. 그 다음에 뭐냐? 악의 점유자. 마찬가지란 말이 뭐다? 악의 점유자. 그러면 악의는 뭐예요? 과실 수치권이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의 점유자 과실 수치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죠. 악의는요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경우 악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점유자의 멸실의 소리죠. 자, 봐. 이제 202조인데요. 202조인데 뭐냐면 이거 봐. 전제 조건을 먼저 보란 말이죠. 먼저 뭐냐면 점유자가 점유물을요 책임 있는 사유. 다른 말은 뭐다? 여기 일부러 그다음에 뭐다? 고의로 이 말이죠. 일부러 고의로 뭐랬냐? 멸실하고 뭐랬다? 훼손을 했어 이렇게요. 자, 봐봐요. 이 물건이 누구 거냐? 가백 거거든요. 가백 건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분필 닦고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요. 의리요. 근데 갑자기 갑이 나타나서 자기 거라고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열받은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찢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어. 너 가져가라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된 건데 내가 다시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고쳐 쓰고 있는데 다시 또 와서 달라가니까 내가 일부러 알았어 하고 일부러 그냥 딱 찢어가지고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나는 얼마의 손해를 배상하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멸실했을 때 얼마의 손해를 배상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라고 하는 고의다 일부러다 그래가지고 손해 전부 그러면 큰일 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얼마로 손해하는가?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점유할 때 이걸 맨 처음에 점유했을 때 선이었다. 선이었고 그 다음에 자주였다. 자주. 그러면 선자, 현존 이익을 받는다. 선자, 현존 이 말이죠. 그런데 선의 점유자, 선의가 아니고 뭐다? 악의이다.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이다. 그럼 뭐다? 그러면 전부를 배상한다. 전부를 배상 이렇게요. 전부 배상 이렇게. 그럼 이런 봐봐. 선의는 언제나 자주고 악의는 언제나 타주다. 그러면 큰일 나. 선의이면서 타주가 있을 수 있고 자주이면서 악의 점유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주라든가 악이라든가 하나만 있으면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반드시 선이이면서 자주, 선자란 말이에요. 선자, 현존이란 말이죠. 그래서 악이나 타주나 둘 중 하나. 그럼 뭐다? 그것은 전부. 그러면 선자는 뭐? 현존 이렇게. 그러니까 봐. 일부러 멸실했다. 일부러 멸실, 손해 전부 그러면 큰일 나. 일부러 멸실했는데 얼마를 배상하냐? 점유를 개시할 때 선이고 자주였으면 현존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 나와?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그냥 뭐냐면 선의 점유자가 이렇게 선의 점유자가 목적물을 멸실했다. 손해배상을 얼마 해야 돼? 선의 점유자 손해배상을 얼마 해야 돼? 자주인가? 타주인가를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질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여기 선이라고 한 데 있죠? 선이라고 한 데 있으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뭐죠? 선이면 우리가 어디 가죠? 197조 재량에서 그 사람이 어떤 점유인지 모른다. 그럼 뭐냐?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그 다음에 공연 점유로 뭐 한다? 추정하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요 선이라고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말이 없죠. 그러면 자주로 추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자 그럼 무슨 점유? 자주죠. 자주인데 더 이상 말이 없어.
그러면요, 선의 점유는 뭐를 한다? 추정하잖아요. 자주이면서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선자, 현존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24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출과 책임 있는 사유, 그 다음에 멸실 훼손.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 손해배상 책임 반드시 져. 봐봐. 어떻게 지냐? 선이고 자주이면 현존이익 배상 책임을 지고, 악이나 타주이면 손해 전부 책임을 지고. 일단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43번은요.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가로묶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죠. 타주.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죠. 타주인데 이 사람이 또 악이이다? 그러면 손해 전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1번 보라 이 말이죠. 선의의 점유자라고만 남아있죠. 더 이상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도 거기다 써. 자주 점유는 추정 이렇게. 선의의 점유자 이렇게만 되어 있죠. 자주 점유는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243번을 보죠. 243번. 선의 점유자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자주 점유는 추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44번은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타주는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선이라고 할지라도 손해 전부다. 손해 전부. 그 다음에 245번. 을은 적법한 고론 없이 갑소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갑은 을에 대해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했는데 을이 책임 있는 사유 가로묻고 훼손 가로묻고 책임 있는 사유. 그런데 인간이 누구라고 돼 있어? 악이은 뭐다? 손해 전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03조. 203조가 뭐냐? 비용상환청구권. 203조를 뭐라고 하냐? 비용상환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이 비용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죠? 청구권이고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고 뭘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뭐다? 선의이든 악의이든 불문하고 다 청구를 해. 그런데 악의의 점유자는 단지 유치권을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공시법 선생님 받아 쓰라고 해가지고 빨리 강의해요. 좀씩 기다려줘요. 아, 이제 기다려줘요? 그거 참 다행이에요. 자요, 203조. 203조. 근데 사실 저도 말이 빠른데 말이 약간 빨라. 약간 빠른데 이게요. 아니요. 약간 빠르다. 약간. 안 보이죠? 안 보여. 약간 빨라. 근데요. 이게 강의를 쭉 하다 보면요. 어떻게 보냐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강의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다가 좀 천천히 가야지 생각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첫 시간을, 처음에 1부는 천천히 가죠. 가다 보면 중간에 보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뭐 적으세요 그러면, 아, 지금 다 적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받아 적는 사람은 되게 좀 느리는 것 같아요. 알았죠? 한 번씩 얘기를 해주세요. 자, 203조요. 203조는 뭐냐면 법률 관계요. 법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203조예요. 있다 그러면 임대차의 경우는 몇 조다? 626조로 가지 203조가 아니에요. 그럼 법률 관계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절도범이다 이 말이죠. 절도범이 수리 비용을 지출하죠. 수리비용. 절도범이 수리 비용을 지출해. 그런 경우는 626조가 아니고 203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해? 그러면 203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626조로 청구해. 여러분 전세권의 경우는 309조, 310조에 의해서 청구를 해. 그러니까 전세권은 전세권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죠?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203조고, 그러면 203조로는 뭐가 있냐? 여기가 필요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유익비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을 다 설명해요. 한번 유익비를 설명하면 모든 유익비가 다 똑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유익비라는 것은 뭐예요? 유익비는 일단 목적물을 계량해야 돼. 그래서 사법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구식 부엌을 신식 부엌으로 개조했다 이 말이죠. 옛날 구식 부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구부려야 되죠. 신식 부엌은 구부리지 않아도 되죠. 그것을 계량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냐? 현존해야 돼.
현존. 그러면 누구의 선택이냐? 회복자. 그러면 회복자는 점유자를 얘기해? 소유자를 얘기해? 이런 맨 끝에 한번 봐봐. 회복자가 누굴 얘기해? 소유자. 이걸 알아야지. 왜냐면 봐봐. 이걸 모르면 이게 기준인데 이걸 모르면 전세권에서 뭐라 나오냐? 전세권자의 선택으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전세권에서 소유자는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 임대차에서 소유자는 누구예요? 임대인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꺼번에 다 하나하나 할 수 없으니까 소유자, 회복자 이렇게.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뭐라든지 지출 비용이나 또는 증가액 이 둘 중에 하나를 뭐란다? 선택해서 지급한다 이 말이죠.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익비에 필요비는 없어.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익비는 상당한 상환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여할 수 있다. 허여하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돼. 그래서 법원이 승낙을 해줘. 그럼 유치권이 안 돼.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유익비는 모든 유익비가 다 똑같아. 유익비는 어디 갔냐?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다 있는데 모든 유익비가 똑같아.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해야 되고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한다. 그런데 유익비에 대해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돈 갚을 날짜를 연기를 해주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필요비는 허여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필요비는. 그럼 여기서 필요비는 어떻게 하냐?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별한 필요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필요비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필요비. 이런 필요비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요, 만약에요, 내가요, 20대다 해봐, 20대. 20대는 어떻게, 20대 피부는요, 화장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30대가 되면 어떻게 돼? 30대가 되면 화장하는 것이 어때요? 좀 더 두꺼워져야지, 어때요? 20대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죠. 40대가 되면 더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20대의 것을 내가 유지하고 싶다, 이 말이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뭐란다? 필요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성형을 했다. 그건 필요비가 아니지. 그건 뭘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형한다는 건 바뀐 거죠. 그런 것을 뭐죠? 사람을 물건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성형하는 것을 뭐란다? 계량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계량.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쌍꺼풀 수술 하나 있는데 사람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사람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익이라고 얘기하죠. 적은 비용의 적은 비용에 의해서 유익비가 발생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가 특별 필요비인데 판례가 통상의 필요비는 뭐냐? 아주 간단해. 통상적에서 뭐냐면 기계가 고장이 되거나 마모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고장 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장 났으면? 고장 났으면 갈아야 돼요. 알겠죠? 그 갈아버린 것을 뭐란다? 고장 났으면 수리한다 하죠? 수리. 알겠죠? 갈아버리면 돼요. 알겠죠? 마모가 됐으면 어떻게 마모가 됐으면 교체해야죠. 수리나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을 통상의 필요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의 필요비. 알겠죠? 뭐 정확하게 얘기했죠? 갈아버리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통상의 필요비. 그러니까 이 통상의 필요비는요, 만약에 과실을 수취했다. 과실을 수취하면요, 그 통상의 필요비, 즉 비용 지출한 것은 청구를 못해요.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요, 유익비하고 특별한 필요비는요, 과실을 수취해도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시험에 뭐라 나오냐? 과실 수취는 누가 하죠? 과실 수취는 누가 해? 여러분 0.5초 전에 한 거 아니에요. 선의 점유자가 한다고. 몰라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그럼 뭘 들었어? 선의 점유자가 뭘 한다? 과실을 수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과실을 수취하면 뭐냐? 내가 여기에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용을 500만 원 들였는데 이 비용 중에서는 필요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유익비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내가 지금 수익을 3천만 원 올렸잖아요. 이걸 과실 수치라고 하죠. 그럼 내가 3천만 원 내가 먹는다고 그랬죠. 선이면. 먹는데 비용도 또 500을 또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잖아요. 비용 500도. 그런데 그 비용 중에서 통상적으로 들어간 필요비는 내가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면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것이 통상이 아니고 특별한 필요비다. 예를 들어서요, 특별 필요 같은 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으로 보면 타이어는 뭐 다 똑같은데 타이어가 뭐 겨울이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스노우 타이어를 끼운다 따로. 그런 경우는 타이어는 없으면 굴러가지 않으니까 타이어는 필요비란 말이죠. 그런데 겨울에요, 스노우 타이어를 끼우면 아무래도 좀 더 어때요? 좀 미끄럼이 덜하죠. 그런 것을 특별한 필요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스노우 타이어라고 바꿔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운전하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눈이 거의 안 와가지고 스노우 타이어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지만, 알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과실을 수취했다 할지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목적물을 계량했다. 계량? 그럼 뭐다?
초과 지붕을 기와증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그럼 계량이죠. 그렇게 계량한 경우는 내가 그로 인해서 그것을 월세를 줘가지고 과실을 수취했다 할지라도 지붕 계량한 비용을 다시 또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비용상환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 이게 두 번이 나온다. 이게 임차인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여기 닫고 203조. 그래서 틀린 걸로 나왔어. 임차인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여기 닫고 626조. 맞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야. 두 번 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03조는 뭐가 중요하냐? 어떤 법률 관계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요 밖에다 주차를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차를요 세차를 했어. 그러면 세차 했으니까 비용 달라가. 왜? 악의여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비용을 달라갈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때 비용을 달라갈 때는 다른 법에 의해서 내가 세차해달라고 부탁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차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어떻게 청구한다? 민법 203조에 의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전세권권 계약을 했다, 지상권 설정을 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비용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법조문에 의해서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비용상환 청구권이요. 자, 246번은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에, 그럼 가로 묶어봐.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 거기 가로 묶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 이런 뜻이죠. 그게 알았죠? 임대차 계약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지출 비용에 임대차 계약 썼어요? 기다려줘야 돼. 알았죠? 기다려야 돼. 됐죠? 그럼요 지출 비용 상환에 관해서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 가로 묶고 그 다음 뭐라 쓰냐? 임대차 626 임대차 626 했어요? 또 써. 전세권 309조 310조 전세권은 309조 310조 이렇게. 그러나 결국 무슨 말이에요?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 법조문으로 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 등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해서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 203조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247번 봐보 그래서 임차인이 두 번째 줄 626조에 의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해야지 맨 끝에 203조에 의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임대차는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자, 2번 필요비죠. 그냥 봐봐 여기 필요비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는 뭐죠? 과실을 수취하면 반환 청구를 못한다. 특별 필요비는 과실의 수취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은 뭐냐? 고장이나 마모가 됐을 때다. 알겠죠? 이렇게. 자, 248.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이렇게 돼 있죠? 또 써. 거기다가 있어요. 두 번째 있으니까 안 써도 돼. 반환할 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49는요.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에 뭐를 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원래 법조문에는 뭐라고 하냐? 반환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조문에는. 그런데 여기는요. 반환할 때뿐만 아니라 뭐를 했을 때 청구를 받았을 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봐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참 어려운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이요. 나왔는데 나온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여기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 갑이라는 사람의 차를요. 갑이라는 차를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점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차를 이렇게 도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지금 소유자 회복자죠. 이 사람이 뭐라냐? 이 사람이 내 차니까 돌려달라 반환 청구를 해. 반환 청구하면 이제서야 뭐가 발생해? 반환 청구하죠. 그제서야 을은 갑에게 비용 상환을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이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을 돌려달라고 누가요? 반환 청구 누가 한다? 갑이 반환 청구를 하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이제서야 비용을 청구해. 비용을 청구했는데 만약에 갑이 비용을 비용을 지급하지 않죠.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뭘 행사한다? 유치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유치권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물건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점유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걸 하면서 반환 청구를 해. 반환 청구하죠? 그럼 나는 뭐라냐? 그래? 그럼 내가 이 여기에 비용을 100만 원 지출했으니까 100만 원 줘?
비용 상환을 청구를 해. 그런데 갑이 돈을 안 주죠? 그럼 나는 그 돈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까지 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반환해달라고 청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들었어.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말은 물건을 반환해달라는 말이 아니죠. 알겠죠?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말이지. 그러니까요, 반환 청구가 아니란 말이죠. 반환 청구가 아니니까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죠. 비용상환 청구권이 없으니까 비용을 갑이 지급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말이 다르죠. 그래서 유치권을 언제 한다? 목적물을 반환했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비용을 청구하고 그때 비용을 주지 않으면 그제서야 뭘 한다? 유치권을 행사를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말은 목적물을 반환해달라는 말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50번을 보면 선의의 점유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했다. 통상의 필요비 그러면요 첫 번째 끝에요 줄 안 그렸네요.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 거기를 줄 그어야 되겠죠.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참고로 보면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점유자가 점유물을 뭘 했다? 사용했다.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서 반환 청구 X 반환 청구 X란 말이에요. 알겠죠? 마찬가지다 그 말이 반환 청구 X다. 두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줄 마찬가지다 반환 청구 X죠. 여기서 문제 뭐가 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비용 반환 청구 못한단 말이죠. 왜요? 여기 보면 뭐라 나왔죠? 뭐라 나오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뭐 했다? 사용만 했는데 비용 청구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거 왜 그러죠? 사용을 뭘 한다? 사용이익이라고 하죠. 사용이익. 점유물을 사용했다는 말은 사용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이익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과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실을 수취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반환 청구를 못한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점유물을 사용했다. 그것을 뭘 한다? 사용이익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52번은요. 타인 소유 물건을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해?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자. 뭐라고 그래? 옷이냐?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을 선의 점유자라고 하죠. 거기까지 가로 묶어봐.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소유권이 없는 놈이 이 말이 없는 놈 그러면 안 돼. 없는 분이 이 말이죠. 없는 분이 알겠죠? 그럼요 믿고 점유했다. 그럼 무슨 점유다? 선의 점유자 이퀄 소유자 옆줄 긋고 선의 점유를 뭐한다? 과실 수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란 말은 과실을 수치했다 이 말이죠. 그럼 과실을 수치하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한다 못한다?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반환할 때 줄거 반환할 때 맨 위에 반환할 때 줄거 써요. 그 다음에 과실을 취득한 경우 유익비 상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서 봐봐 여기 우리가요 이 유익비의 경우는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 그다음에 회복자를 다른 말로 누구로 한다? 소유자.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을 해. 지출 비용하고 증가해. 한번 볼까요? 유익비가 뭐냐면 이러면 자동차를 튜닝했다 해봐. 그러면 성능이 좋아져 나빠져? 좋아져. 그걸 유익이라고 유익. 알겠죠? 그러면 원래 자동차가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 이 자동차가 1,000,000원이래요. 1,000,000원 비용을 800 정도를 들여가지고 튜닝을 했어. 그랬더니 800만 원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래 비용은 1,000,000원인데요. 중고장터가 가져갔더니 1,400을 준다는 거예요. 1,400을. 알겠죠? 그러면요. 비용을 얼마 들었죠? 800. 증가액은 얼마예요? 400이죠. 400. 그렇잖아요? 증가액 1,000만원에서 1,400이니까 400이 증가했잖아요. 비용을 얼마 들어갔어? 800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출 비용은 800이 들어갔는데 증가액이 얼마가 있어? 400이 있잖아요. 이 둘 중 하나를 회복자가 이걸 찾아가는 사람이 선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이 얼마인지
증가는 얼마가 됐는지 알아야지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거기 보면 회복자 또는 임대인, 이런 임대인 회복자죠. 전세권이면 전세권 설정자고. 그래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모두를 뭐라 돼? 일단 계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산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세 번째 줄 봐봐. 위에서 세 번째 줄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택을 하려면 여기 봐봐. 지출한 비용은 얼마인지, 증가는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내가 둘 중 하나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큰 쪽을 주겠어? 작은 쪽을 주겠어? 작은 쪽을 주겠죠. 그걸 알아야지 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산정을 해야 된다. 유익비는 뭐죠?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돼서 법원이 유익비 상환 기한을 6개월을 유예는 뭐죠? 허여. 그럼 유치권이 있어 없어? 없다. 그 다음에 255번 유익비 상환의 범위는 점유자가 사실상 겸유를 뭐한다? 계량하죠. 누구의 선택? 회복자. 따라서 소유자. 회복자 다른 말로 소유자의 선택. 그래서 이 선택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지출한 비용하고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다 뭐를 해야 돼? 산정해야 된다. 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지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하고요. 점유보청권 잠깐 쉬었다. 아까 이런 점유보청권은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요.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